안녕하세요. 송호중학교 2학년 친구들 과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복습했나요? 한번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구를 측정할 때는 두 가지 가정을 세운다고 했어요. 지구는 완전히 구형이라는 것, 그리고 지구로 들어온 햇빛은 평행하다. 그래서 완전한 원이고 평행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중심각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호의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례식을 세워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했죠? 약간 달랐어요. 완전히 겹쳐지는 한 물체를 놓고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똑같이 거리와 지름에 해당하는 비례식을 세워서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나죠? 자,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했으니까 오늘은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3. 태양계 1. 지구와 달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 운동하는 지구 첫 번째 시간이고요. 교과서는 94에서 95쪽입니다. 핵심 질문을 보면요. 여러분은 이 수업을 들으면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전에 대해서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1 볼게요. 들어가기. 지구 속에는 대형 전동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아래 그림을 보면요. 놀이공원에 가면 이런 장치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운데 기둥이 있고 판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데 이 기둥이 돌아가면서 판도 돌아가고 더불어 사람들이 앉고 있는 이 의자도 각각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컵 자체가 돌아가는 것은 자전에 해당하고요. 원반이 전체가 돌아가는 것은 공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네요. 옆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콜롬비아 대학교의 지진학자 샤오둥 숭과 폴 리처드는 약 30년간 지진파를 연구했대요. 그 결과 지구 중심의 고체 철심이 대형 전동기가 지구를 돌리는 것처럼 작동을 한다. 지구 중심에 고체 철심이 있는데 이것이 지구를 돌린대요.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가 돌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속도는 엄청나대요. 지구는 한 시간에 약 1670km를 팽이처럼 회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약 이만큼의 속도로 달리는 비행물체와 같다 되어 있습니다. 이 속도가 여름철 태풍의 1000배에 해당하는 아주 빠른 속도래요. 다시 말해서 지구는 66헥톤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초속 464m의 빠른 속도로 돌면서 뿐만 아니라 초속 30km씩 나아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는구나. 오늘은 그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 지구의 자전입니다. 자, 이 지구의 자전 있어요. 자전할 때 자는요, 스스로 자예요. 스스로. 전은 무슨 의미냐면 회전한다, 구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할 때 이 전을 쓰죠. 자, 볼게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도는 운동이냐? 잘 기억하세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이다. 하루에 한 바퀴라는 것은 1일 동안 한 바퀴를 도니까 각도는 360도를 회전을 하겠죠. 이것은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러면 24시간분의 360도가 될 거고요. 24시간에 360도를 도니까 그럼 1시간은 360도를 24로 나누면 얼마냐? 딱딱딱딱 해보면 15도가 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더 자세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1분에 몇 도를 도느냐? 0.25도를 돌고 있더라.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순간에도 스스로 회전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몇 도를 돈다? 15도를 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갈 때 생각해 보면요. 자, 여기 기차가 있다고 볼게요. 우리나라 기차 KTX 바퀴가 있고 창문도 있고요. 여기 나무가 있다고 볼게요. 이 기차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을 때요. 여기 사람이 타고 있다. 그러면 이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어떻게 보이나요? 그렇죠. 이 나무는 실제로는 가만히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거지만 상대적으로는 창밖에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은 지구가 자전함으로써 움직임으로써 실제로는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만 지구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지구는 자전을 하고 또 더불어 공전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전을 하면서 지구의 관찰자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은요. 천체의 일주 운동이고요. 지구가 공전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요. 별자리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상대적인 천체의 일주 운동을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의 공전으로 인한 별자리의 변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다음 학습지를 보면요. 3. 지구의 자전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 전에 우리는 천구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하늘을 볼 때 이 하늘은 둥근 원의 형태로 보여요. 그리고 그 거대한 구 벽에 별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가상의 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하늘 천자 썼어요. 천구라고 해요. 밤하늘을 보면 별들은 거대한 구의 안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가상의 구를 뭐라고 한다고? 천구라고 하며 천구의 중심에는 무엇이 위치하나요? 그래요. 지구. 즉 관찰자 내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구가 위치한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요. 가운데 지구가 있고요. 가상의 커다란 구가 있는데 이것이 천구이다. 그리고 여기는 관찰자가 봤을 때 별들은 이 천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천체의 땡땡땡땡. 오늘 배울 거 가장 중요한 건 일주운동입니다. 일주운동을 뜯어보면요. 일은 하루, 그리고 주는 돌아간다, 회전한다, 구른다 이런 뜻이에요. 하루에 이 천체가 돌아가는 운동이다. 선생님, 방금 지구가 자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지구가 하루에 360도 자전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관찰자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대신 별들이 하루에 한 번 움직이는 걸 관찰할 수 있구나. 우리는 그걸 일주운동이라고 해요.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어디에서 어디로 도느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한대요. 그러면 지구 관찰자가 보는 별들은 그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헷갈리면 아래 예시를 보면 돼요. 기차가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반대로 나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말이죠. 그래서 적어 볼게요. 천체가 하루에 한 번씩 어디에서 어디로 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에요. 그죠? 겉보기 운동이라고 붙인 것은 왜 그러냐? 자, 실제로는 누가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인다. 그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데 지구에 있는 사람은 사실 내가 자전하고 있는 지구 위에 있구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찰자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대신 별들이 그 반대 방향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느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겉보기 운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겉보기가 들어간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태양과 달 이야기할 때 겉보기 거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두 기억날 거예요. 자, 옆에 지구의 자전 방향과 당연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실제로 지구는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하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천체의 일주운동, 별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돈다? 동에서 서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선생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구에 관찰자가 있다고 봤을 때 이 관찰자는 커다란 천구에 별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때 이 천구의 반을 나눠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쪽은 관찰자가 직접 머리 위에 관찰할 수 있지만 발 아래에 있는 아래쪽은 관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 지구는요, 주황색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대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본을 보면서 선생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 지구본이 있는데 이 지구본을 가까이 보면 알겠지만 지구본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각을 봤을 때 원래는 이 각이어야 되는데 약간 기울어져서 이 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을 자전축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이 약 23.5도라고 해요. 이 각은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평균적인 각이 23.5도이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별자리 본을 봤을 때는 이 또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 구의 가장 중심에는요, 관찰자인 지구가 있을 거고 거기에 우리 관찰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별들 또한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이 축은 지구의 자전축과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천체도 천구상에서 23.5도로 기울어진 채로 운동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 천구상에서요. 천구의 북극에는요. 무슨 별이 있냐면 학습지에서 보는 것처럼 북극성이 있어요.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요. 지구가 있고 천구가 있는데 별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이 이쪽을 방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어딜 중심으로? 맞아, 자전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북극성이 있다는 것 확인해 보고요. 자,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별들도 운동을 하고 마찬가지로 태양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달도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관찰할 수 있겠죠. 이것이 겉보기 운동이다 알고 있고요. 자, 4번 해보기 볼게요.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 입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죠. 그래서 북쪽에 구는 군데 반만 해당하니까 북반구고요. 중위도, 위도상으로 봤을 때 중간쯤 위치하는 중위도인 우리나라에서 본 별의 일주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 반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가운데 사람이 있다고 보면요. 별들은요,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때 먼저 방향을 보도록 할게요. 관찰자가 있을 때 이쪽이 북, 남, 동, 서라고 방향을 먼저 잡고요. 그렇다면 이 북극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별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그렇죠.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동에서 떠서 쭉 반구를 따라서 서쪽으로 갈 것이고, 북극성 주위에 있는 별들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 있는 관찰자라고 봤을 때 먼저 동쪽 하늘을 바라볼게요. 동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별들이 어떻게 관찰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자의 중심을 봤을 때 왼쪽에서 떠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 방향을 나타내 보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반대로 뒤돌아서 서쪽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어떤가요? 그렇죠. 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자, 북쪽을 바라본다고 볼게요. 그럼 북쪽 하늘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둥근 원 궤도를 움직이는데 이때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더라.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별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다. 자, 마지막 남쪽 하늘을 볼까요? 이 남쪽 방향을 봤을 때는 남쪽 하늘은 어떤가요? 그렇죠. 이렇게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자, 아래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날 북쪽 하늘에, 어디? 북쪽 하늘이래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사진기로 촬영한 다음에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자, 사진기의 노출 시간은 몇 시간인가? 그림에서 관찰해 보면 사진기로 찰나의 순간을 찰칵 찍을 수도 있지만 노출을 오래 하면서 이 별들의 움직임도 관찰해 볼 수 있어요. 이 가운데 P점을 중심으로 30도만큼 회전한 것을 관찰했어요. 그럼 이게 몇 시간 동안 노출한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구는 1시간에 몇 도를 회전한다? 15도를 돌아요. 그러면 30도니까 몇 시간? 그렇죠. 2시간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 적어 볼게요. 천체의 일주 운동은 1시간에 몇 도? 15도를 회전하기 때문이다. 자, 아래 별들의 회전 방향은 되어 있네요. 자, 별은 가의 방향으로 회전했을까요? 나의 방향으로 회전했을까요? 그렇죠. 가 방향이죠. 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습니다. 자, 왜 그렇죠? 북쪽 하늘에서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 운동하는 지구 첫 번째 시간 배웠는데요. 오늘 수업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의 자전.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1시간에 몇 도? 15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개념 아주 중요하고요. 자, 지구가 자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별들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천체의 일주 운동은 천체가 하루에 한 번씩 어디에서 어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고요. 이것은 겉보기 운동에 해당한다. 이때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천구에 있는 별들도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주운동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거를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남쪽, 북쪽 하늘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개념이지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운동하는 지구 두 번째 시간 공전을 배우면서 별자리의 변화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